그래서 사형 집행은 반대예요. 그런데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반대예요. N번방위라고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번에 그 뭐 여성시대에서 한 거는 사실은 음란물이 아니죠. 올해 인연을 가지게 될 거는 알지를 못했었고, 그때는 이제 범죄에 대하여 매체에서 많이 다루지 않던 시절이에요. 성범죄 같은 것을 범죄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냥 합의 정도 하면 될 일을 굳이 이걸 뭘 고소를 하냐 이렇게 보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코멘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었고, 저는 주로 이제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코멘트들을 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언론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마 같이 뭔가를 좀 사건 분석 같은 걸 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있었을 때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들을 했었는데, 일이 많아지면서 사실 그런 일들은 제자들이나 이제 저 후배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과거에는 그냥 방송에서 정도 했던 일들이 지금은 형사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의견서의 형태로다가 작성하는 일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 해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애시당초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어텐션을 끌겠다는 것 말고 대한민국 사회에 뭘 영향을 주고 싶다는 건지, 뭐 공중파를 이용하는 영상물들이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프로파일링은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범죄자 개인을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근데 범죄 심리학은 연구예요, 연구 분야예요. 고유정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할 수 있지. 고유정과 같은 파트너 살인범들에 대한 연구는 범죄 심리학에서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실무자들이 하는 거지만 연구는 아무나 못하죠. 범죄 심리 학자가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형을 집행을 하는 건 어렵다. 사형제를 그럼 폐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그 범죄자들에게, 흉악범들에게 어떤 심적인 위축을 주는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쇄살인범들 면담할 때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들에게 유일하게 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는 게 사형 제도라면 그거를 굳이 폐지해서 그들을 심적인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게 과연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냐, 그건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사형 집행은 반대예요. 그런데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반대예요. 지난번에 이제 종신제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가석방 없는 종신제에 대한 토론은 해봄직하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엿보이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을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가 타고난다고 얘기를 해요. 서구의 연구자들은 유전론에 좀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아시안 계통의 이제 학자들은 우리는 그렇게 무슨 다인종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전론보다는 환경론에 좀 더 신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다. 뭐 유전적 소양이 일부 있는데 어릴 때 환경이 결핍이 되어 있으면 거의 백발백중 이제 비행부터 시작하겠죠. 상습범이 이제 되어가면서 원래 있던 자신의 잔인한 기질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데다가 발휘하겠지만, 뭐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서부 사회에서 얘기하는 유전론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다양한 심리 검사를 가지고 있죠. 심리 검사를 개발하는 게 제 전공이기도 한데, 뭐 행동을 평가하기도 하고, 뭐 그들의 기록만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속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심리 검사를 하면 되는데 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관찰하거나 그 사람의 진술 내용만 분석을 하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얘기가 믿을 만한 얘기냐 이런 것들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언제나 해온 얘기지만 두리뭉실한 문제의식은 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혐오 범죄라고 지칭하면 안 된다. 대신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굳이 공통적인 명칭은 필요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도 중요하지 않다. 범죄자들이 하는 행위에 주목하라. 그러면 그 행위가 스토킹 행위라면 스토킹을 제재하면 되는 거고. 저는 아주 각개전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기존에 이제 흐르는 원칙은 제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제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용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제 목표이기도 하죠. 그것도 나는 좀 정치적으로 악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N번방이라고 부르지 말라. 내용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그 뭐 여성시대에서 한 거는 사실은 음란물이 아니죠. 그 파트너에 대한 사진을 올려놓고 조리돌림을 한 거지. 게시판 글을 통해가지고. 그것도 물론 아주 저질 행위는 틀림이 없는데 음란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음란물로 취급하면서 불법 게시, 유포 이런 식으로 하면은 두리뭉실해지기 때문에 진짜 엄벌해야 되는 사건이 오히려 느슨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성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그 행위 자체를 엄격히 제재를 해야 되고 뭐 제재하는 법률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법적으로 제재하는 행위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되는 행위를 동일하게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그 동료들, 연구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연구의 성과는 전국에 뭐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게 많은 성과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연구의 성과를 내는 거하고 그 성과물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아지게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출마를 하게 된 이유였고 입법을 안 하면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입법을 누가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법안 발의를 하는 게 제일 구현 가능성이 높겠죠. 그 사회 안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양한 시도를 아마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세상이 따뜻하다. 생각보다 되게 안전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곰곰이 집에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사회적인 경험들을 많이 갖지 않으면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되게 경계심이나 이제 조심성이 많아지고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시도를 잘 안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이렇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이 있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너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다양한 경험,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